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국일신동 주주 여러분들. 저는 국일신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뉴스 그리고 재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리 관련된 전망 얘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이 국일신동의 주가가 최근에 가격 상승에 의해서 함께 좀 상승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다시 원점을 복귀한 상태죠. 좀 화가 나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구리 가격이 오를 때는 찔끔 올랐다가 내릴 때는 또 가장 먼저 내립니다. 이런 게 참 원통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또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도 끝까지 추적하면서 요 안에서의 트레이딩 매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구리 가격 관련된 전망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관련해서 또 괜찮은 뉴스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걸로 오늘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AI 전력망 배터리 수요 증가에 이 구리 공급망을 잡기 위해서 각국이 현재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급등을 하기 전에 이미 한 차례 21년도, 22년도 때 어떤 게 불었었죠? 2차 전지 이 배터리 테마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이 전기차로 전환할 때 구리가 기존 대비해서 3배 이상 들어간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구리 가격이 한때 또 크게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구리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21년도와 22년도를 그때 당시 최고가를 찍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올랐었던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바뀐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 차례 구리 가격의 급등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24년도 때는 뭐 때문에 올랐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AI 열풍이죠. 결국 이 AI 열풍이 불게 되면서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데 이 데이터 센터가 수많은 전력을 잡아먹다 보니까 이 전력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뭐 전선 그리고 이러한 우리 구리죠.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수요 전망 속에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세계 각국은 현재 이 구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원자재 업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이 구리 광산과 이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LSMN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S 그룹 중에 한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이 구리 재련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국산 전기동 수요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 회사가 장기 계약 2건을 통해서 45만 톤에 달하는 이 동정광 물량을 현재 확보를 또 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려왔었어요. 요번 계약이 왜 좀 의미가 있냐면 원래 이 구리 관련된 계약이 한 2년, 3년짜리 계약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한 5년에서 10년짜리 이번에 장기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량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 한 해에 맺어야 되는 계약 물량의 2배 정도를 올해 상반기 만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 재련소 역시 뭐다? 이 구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고 수요적인 측면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현지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공급적인 측면은 어떻다? 굉장히 현재는 구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구리 왜 이렇게 확보하기 어렵냐라고 보게 되면 우선은 이 구리 광산을 하나 개발을 해서 허가 그리고 채굴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구리 광산이 여기 있죠. 평균적으로 15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생산성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15년 이상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이 하나 구리를 캐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톤의 돌을 채취를 해서 캐게 되면 여기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6kg 정도 나와요. 구리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율로 보게 되면 한 0.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칠레 광산의 수율을 보게 되면 현재 0.6%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코델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는 비슷한 수이고 원래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여기 한 2% 정도 때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광산들의 노후화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 구리 공급적인 측면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25년까지 현재 신규 가동 예정인 이 구리 광산 프로젝트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 구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가격의 측면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 최근 구리 가격 상승의 배경 그리고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구리 광석은 그동안 미진한 투자로 인해서 이 광산 노후화 방금 봤죠. 그리고 이 신규 광산 프로젝트가 부족하다 말씀드렸죠. 신규 광산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적인 측면 때문에 단시간 내에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선업계 역시 구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다. 결국에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 제조 원가의 70%, 8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이 구리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전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40년까지 그리고 각종 해저 케이블 공급의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또 전선업계 관계자가 얘기한 바가 있네요. 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요적인 측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 이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전망 자체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주가라는 거겠죠.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같이 좀 많이 하락을 해줬는데, 결국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 배경은 이 재고량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망과 수요적인 측면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데이터 재고량과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재고량이 작년 대비해서 2배가량 넘게 남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현재는 빠지고 있고 이런 구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리뷰를 해드렸을 때 여기 이 라인 요거 있죠.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를 이탈하고 나니까 실망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원래의 바닥 자리까지 이 상승분의 분을 모조리 다 반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 분석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여기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지지선만 좀 안 깨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구리 가격이 다시 돌아 나가는지가 결국 중요하겠다. 구리 가격이 돌아 나가면 한 개 또 돌아 나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좀 더 시간과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려고 했으면 여기서 나왔어야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 이제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여기 가격대를 다시 깨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망이 계속해서 좋게 일단 나타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